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산업인력개발학과의 이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도 ATD 시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혹시나 처음 ATD를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ATD는 Association for Talent Development의 약자이고요. 저희가 ICE라고 요약해서 얘기하는 것은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Expo의 약자입니다. 이 ATD25 ICE의 글로벌 트렌드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멀티 캠퍼스의 AI 튜터 케이스를 포함해서 한국의 우수 사례들이 ATD 세션에서 직접 발표되기도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2006년부터 제가 20년째 연속으로 발표를 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워싱턴 DC에서 ATD가 열렸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3박 4일 동안 진행됐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ATD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슬로건 Collective Insights, Lifelong Learning, 평생학습 시대고 우리가 집단 지성을 발현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ATD 올해도 전 세계 80여 개국 이상에서 10,000명 가까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조 강연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일차, 2일차, 3일차 각각 3개의 기조 강연 세션이 진행이 됐고요. 세부적인 에듀케이션 세션이 트랙별로 진행이 됐고 엑스포에서는 각종 부스뿐만 아니라 각 저서의 저자들이 직접 특강을 하기도 하고요. 세부적인 부스에서 심층 Q&A를 갖는 시간들을 갖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참가하셨을까요? 올해 무려 83개국에서 8,400명이나 되는 참가자들이 미국의 심장 워싱턴 DC에 참석을 해서 러닝 앤 디벨롭먼트 분야에 대한 학습의 장을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9개의 트랙이 있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559개의 세부적인 세션이 있었는데요. 각 트랙별로 보면 기조 강연인 각 1, 2, 3, 3개를 빼고 나서는 각 트랙별 세션 수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전년도에 뉴올리언스에서 열렸던 24년 ATD ICE에 비해서 금년도의 세션 수 대동소이합니다. 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특히 예년에 비해서 커리어 디벨롭먼트 분야가 주요한 이슈를 두각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랙별 분포도를 보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더십 디벨롭먼트 트랙의 세션들이 가장 많은데요. 리더십 디벨롭먼트는 새로운 이슈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AI와 접목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에 기반한 리더십이 적용되지 않으면, 그 전조 조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본인의 연차와 상관없이 퍼포먼스의 에이징 커브가 빨리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세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트랙별로 한 10가지씩의 키워드를 저희가 분석해서 소개해드린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년에도 이슈가 있었던 부분들이 여전히 하이라이트 되고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전년 대비, 재작년 대비 비교해 보시면 AI와 관련된 내용들이 확실히 모든 트랙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작년엔 없었냐? 작년에도 AI 내용들이 있었죠. 근데 질적으로 올해는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발표되는 세션들을 들어보면 우리도 이런 거 시도해. 계획하고 있어? 우리도 이런 거에 관심이 조직 차원에서 있어?를 어필하고자 하는 세션들이 예년에 줄을 이뤘다면 올해는 실제 이걸 엑스큐션하고 그 과정이나 결과까지 공유하는 세션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인 벤치마킹 포인트가 더 많아졌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트랙별 키워드를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런 키워드를 보건대 다시 정리 드리면 저희가 12가지의 핵심적인 키워드를 리스트업을 해드렸는데요. 이걸 테마별로 보면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AI 도입, 활용, 그리고 그것들이 확산될 수 있게 조직이 어떻게 설계를 하고 변화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세션들이 있었고
조직 차원에서 아무리 열심히 이런 시도를 하더라도 결국은 개인이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을지 성장을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세션들이 있었고, 끝으로 개인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주특기를 갖고 있더라도 결국 이게 집단지성으로 창출되려면 협업할 수 있는 문화가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교육으로만 풀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제도와 평가가 다 맞물려 있는 복합적인 영역이라 어려운 영역이지만 저희가 쉬워서 하자는 게 아니라 어렵더라도 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제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차원과 조직 차원과 구분해서 주요 테마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기조 강연 3가지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년에도 스포츠계의 리더들이 기조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너스 윌리엄스가 발표한 적도 있었고, 올해처럼 기조 강연 첫 번째를 스포츠계의 스타가 직접 발표한 거는 제 기억으로는 꽤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올해 첫 번째 기조 강연을 맡은 시몬 바일스, 세계 선수권 최다 메달 보유자입니다. 이분이 바일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기술도 여러 가지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ESPY의 어워드도 3년이나 수상하신 대표적인 체조계의 요정, 스타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성과를 저렇게 어린 나이에부터 얻었으니 그 단기간에 축적된 강도 높은 훈련 속에 그 성장 과정 속에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겠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회복하는 절차, 내가 스포츠계에선 리더지만 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팔로우십을 갖고 협업을 해서 결국은 긍정적인 본인의 성찰을 통해서 재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함께 보시죠. I need to take care of myself and I need to do what's right for my team. And yeah, I need to let my pride not get in the way and push through this just to compete at the Olympics again. I need to go, sit down, take a rest, see what's wrong mentally, and let's figure it out, but let's still give my team a chance of medal contention. Because again, what people also don't realize is if I got hurt on that vault, they couldn't replace me. So if I got hurt, since I'm on every event, it's 2 up, 2 count. We would have never won a medal. But since what happened, we went to the back. At that point, they could rule it as a mental injury and all of that stuff and physical. We got to put Jordan in. People don't know that. 저는 이 부분에서 2가지 포인트를 보고 싶은데요. 개인이 본인의 이슈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그 끌어올린 이슈를 서로 함께 지원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했다는 거 하나, 또 하나 팀 차원에서는 개개인한테 어떤 이슈가 발생하든지 간에 전체 팀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체될 수 있는 인력들이 플랜 B로 작동을 해서 결국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겪더라도 회복해서 궁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She chose not to power through. She chose not to risk her life and her safety for her sport. She chose herself. And by doing so, she gave us all permission to put ourselves first. She reminded us that winning isn't everything, that it's okay to say no. Her voice, her choice, her bold, authentic, unapologetic decision has inspired a movement. 2번째 기조 강연을 하신 에이미 에드먼스 교수님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리더십, 조직 문화, 티밍에 대한 연구와 티칭을 하고 계신 교수님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분의 기조 강연을 되게 인상 깊게 들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국내에도 여러 가지 교수님의 저서가 이미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티밍, 결국은 협업을 통한 집단지성과
협업을 통한 케어가 함께 들어가야 팀 속에서 우리 개개인이 갖고 있는 주특기를 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계신지 함께 보시죠. Teaming is an idea that I introduced simply to make clear the flexibility and fluidity of today's teams. So long ago, it would be much more likely that you'd be in a team at work, and the membership of that team would be fairly stable over time. But in today's work environment, it's far more likely that you're on multiple teams, that any team or teamwork that you're doing will be short-lived, and that there's a lot of fluidity and flexibility of membership of teams. What led you to this framework? Like, how did you develop the framework? Honestly, it was from research I had done early in my career, field research in hospitals. And I kept asking everybody, tell me about your team. Who's your team? And they would say, well, which team? Right? And I began to realize nearly everyone I spoke with was on more than one team. And there were teams that were based on their specialty. There were teams that were based on the particular group of patients that they're seeing at a given time. There are teams that are based on shift. So teamwork mattered immensely, but teams weren't the right way to understand it. People were far more likely to be experiencing fluid teamwork rather than the stable teams of yesterday. 저희는 이번 ATD25 아이스 디브리핑을 준비하면서도 이 티밍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체감했습니다. 서울대학교 피플랩과 멀티캠퍼스가 산학협력을 통한 티밍을 구축해서 아마도 차별화된 디브리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티밍을 갖추기 위한 심리적인 안정감이 왜 중요한가? 에이미 에드먼스 교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We live more and more in a knowledge economy. That is, it is the knowledge, the ideas that people have, that people bring, that organizations bring, that really add value in the marketplace. So it stands to reason that we need to hear from people. And yet, the research, the data are overwhelming that many people feel they can't speak up at work. In many companies, it might be as many as half the employees are reporting that it really doesn't feel safe to speak up. That means we're losing enormous value, because I will assume that you are well-intentioned, right? I also assume that you're smart. So if it didn't work out, if there wasn't psychological safety there, it's on me. And I think it's always on the leader to go first and to do what he or she can to create psychological safety. The ability for people to come to work and speak up about what they know, what they don't know, what they see, what they're worried about is absolutely mission critical to success in a knowledge economy.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이 이 조직의 4가지 상태에 영향을 주는데요. 예를 들면 심리적 안정감도 높고 책임감도 높으면 그때는 학습이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나죠. 심리적 안정감만 높이 고취돼 있고 책임감이 없으면 컴포트 존에 저희가 눌러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탱자탱자 하겠죠. 예. 혹은 거꾸로 심리적 안정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감만 부여하면 앵자이어티 레벨이 너무 높을 거 아니에요. 예. 늘 놀란 토끼눈 같은 표정으로 저희가 회사를 다니겠죠. 이도저도 아니면 그런 조직에서는 이직을 권장드립니다. 바뀌기 어렵습니다.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 실패, 회복, 성공을 선순환 구도로 만들어야 실패를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신속하게 협업이 가능해질 겁니다. 이게 에이미 에드먼스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2번째 기조 강연의 핵심이었고요. 3번째 기조 강연, 많이 보시던 분이죠. 세스 고든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2019년에 ATD 아이스에서 저희한테 기조 강연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주셨는데요. 그 동안에 팬데믹을 거치고 6년 만에 다시 돌아오셨는데 어떤 메시지를 갖고 오셨는지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저서를 저희 국내에도 많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보랏빛 속 적당히 참신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눈에 확 띄는 그런 아이디어로서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자 창의적인 메시지를 많이 주고 계세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인재 육성 전략은 기존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마케팅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어서도 그렇지만 창의성에 대한 영역은
결국은 AI와 대비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의 상대적인 역량을 더 부각시켜야 된다는 거죠. 세스 고든이 얘기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의 메커니즘은 정답을 찾기보다는 그 과정을 중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답 자체는 변화의 주기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정답이 유통기한 자체가 짧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한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중시하고 거기에 대한 크레딧을 줘야 보다 창의적이고 보다 혁신적인 방안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스 고든의 얘기를 리더십 차원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Leadership and management are not the same thing. Management is using power and authority to get other people to follow instructions. And part of the miracle of Korea's growth has been extraordinary management, adherence to quality standards, doing what it says in the manual. This is not leadership. Leadership doesn't require power, it requires volunteers. A leader says, I'm going over there, who wants to come? A leader says, I'm describing a vision of the future. I'm not sure it's going to work, but this is where I'm going to take it. Who wants to come with me? And so what we have is a leadership vacuum, not a management vacuum. There's plenty of management. We have enough management in the world, and computers are making us better. With the stopwatch, with surveillance, we're getting managed all the time. But what leaders do is leaders see a change. They see the system, and then they create a story that can connect to people who are seeking status and affiliation. For people who believe this, who want to go over here, here is a way to get there. 결국은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될수록 AI가 발달할수록 휴머노이드가 우리의 일터로 들어올수록 관리의 영역에 대한 포션은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러면 리더가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 플러스 알파 미래의 리더가 해야 할 일들을 세스 고든이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이런 협업체계, 이 협업체계 속에서의 리더십 구축은 트라이브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요. 공동체의 개념, 리더십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적용할 수 있는 트라이브의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사실 고정된 리더가 있다기보다는 사안에 따른 리더들이 속속 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얘기하고요. 특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트라이브의 특성들을 초연결성과 같이 공유하는 가치들, 그리고 자기주도적인 참여, 이런 것들이 디지털 시대의 트라이브가 갖춰야 되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팀이 갖춰야 되는 영역, 특성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린치핀이란 개념, 즉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저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저희 누구나 갖고 있는 일종의 공포감이죠. 아, 이런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결국은 나는 누군가로 혹은 나는 어떤 종류의 휴머노이드로 대체되는 게 아닐까 하는 고민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미연에 방지하고 린치핀의 핵심적인 특성을 미리 캐치를 해서 우리 고유의 역량을 좀 더 지속 성장시키고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컨셉으로 만들기 위한 내용들을 세스 고든이 세 번째 기조 강연에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1차별로 세 분의 기조 강연자 분들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결국은 시행착오와 역경은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어떻게 공유할 것이며 구성원들의 웰빙을 어떻게 케어해 줄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첫 번째 기조 강연자 시몬 바일스가 저희에게 준 스토리고요. 두 번째, 에이미 에드먼스 교수님은 그런 현실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어떻게 펼쳐줘야 될 것인가, 그걸 팀 속에서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 것인가, 내가 그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서포터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리더와 팔로워가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펼쳐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감이 중요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죠. 기업이기 때문에 성과와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갖고 있는 책임, 동기 유발 부분들은 스스로 어느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려야지, 그렇지 않고 아무리 심리적인 안정감을 많이 주더라도 나 자신이 동기가 저하돼 있거나 책임감이 없으면 컴포트 존에 눌러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직 차원에서 개인 차원에서 병행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돌아온 세스 고든, 트라이브의 컨셉을 잘 설명하고 계세요. 결국은 리더와 팔로워의 구분이 모호해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는 트라이브와 같은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누구든지 리딩할 수 있고 누구든지 팔로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사실은 전통적인 측면에서의 매니지먼트는 더 이상의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여기 세션을 한번 이렇게 하루 돌면요, 10,000보 이상을 걷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컨벤션 센터에서 다양한 컨커런트 세션을 들어가는데요. 그중에 고민의 고민을, 분석의 분석을 거듭해서 4개의 세션을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에듀케이션 세션 하나씩 보시죠. 첫 번째 세션은요, 데이터 기반의 러닝 앤 디벨롭먼트 솔루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세션은 데이터 드리븐으로 저희가 어떻게 리더십 디벨롭먼트를 하고 있는지 석세스 파인더의 CEO 분이 직접 나오셔서 어떤 식으로 리더십 개발을 데이터 기반에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파해 주셨습니다. 리더 전체들한테 물어봤어요. 탤런트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뭐가 이슈냐? 전략하고 얼라인시키는 HR 전략 자체가 가장 큰 이슈고, 리더십 개발과 리더십만 개발된다고 되는 건 아니죠. 팔로우가 있고 그 팔로우들이 인게이지를 해야지 비로소 성과가 같이 나기 때문에 리더십 개발과 직원들의 인게이지먼트가 둘 다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데이터 기반의 리더십 실행 방법은요, 갖고 있는 개인의 특질을 해석해서 그 데이터를 공유하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인데요. 기본적으로 본인의 성향을 진단해서요, 이거를 내가 갖고 있는 숙련도와 그의 관점과 접목시키면 비로소 저희가 꿈꾸는 탁월한 리더십이 나옵니다. 이런 성향을 파악하는 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도구를 쓰시든지 나 스스로 나의 성향을 파악하고 나의 성향을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고 상대방의 성향을 내가 파악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낼 수가 있겠죠. 이런 성향 파악을 통해서 다양한 영역들을 측정하고 그런 내적 성향을 기반으로 해서 나의 리더십을 발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어차피 타고난 성향들은 그 자체로 인정을 하고 이걸 굳이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특질을 활용해서 강점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전략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리더십 디벨롭먼트를 같이 살펴봤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에듀케이션 세션은요, 비즈니스 전략과 리더십 개발을 어떻게 얼라인 시켰나 잘 알고 계시는 DDI의 CEO 분께서 직접 발표를 해주신 세션입니다. 실제로 리더들은요, 현재의 역할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리더십 한 60% 정도 되고, 그런 리더분들은 지속적인 비즈니스 중심의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더 빠르게 성장할 필요가 있는 리더분들 한 20%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보다 전문화된 컨텐츠를 갖고 학습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고, 다음 단계로 승진할 준비가 되어 있는 리더들은 역할의 전환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코칭이 제공되면 효과적일 거라는 것. 그리고 이제 갓 리더가 된 신임 리더분들,
온보딩이 필요하겠죠. 예, 그리고 조기 학습의 여정이 제공될 초기 학습의 여정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공유됐는지 구체적으로 영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And so if you're taking first level leaders and trying to transition them to the mid-level, then what we work with companies is defining what success looks like at the first level, defining what success looks like at the next level, and then we provide insight into where your gaps are. And my gaps are different than your gaps, and therefore if I am missing what is a critically determined focus area for me, and what that my company needs me as a leader be able to do, inspire, drive change, maybe it's execution, maybe it's think globally. If I have gaps in those areas and they've been identified, that's where I know why it's important to change. So if somebody is saying, I don't understand why I need to change, then you've not sold enough of what is the future and what we need our leaders to do for the future. And therefore, you need to be part of that. 최근에는 특히 조직 내에서의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각 포지션에서 상황에 따라서 리더로서의 역할 또는 팔로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일들이 많고 이 전환이 유연하게 될수록 본인이 맡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강조들이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에듀케이션 세션입니다. AI를 활용한 리더십의 실현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CCL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관련된 리포트들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이 리포트를 아티클을 살펴보실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했는가? AI와 리더십의 연계성을 같이 살펴볼 건데요. 리더가 실제로 사실 소통을 하기 위해선 경청과 코칭과 질문이 같이 혼합돼서 가야 되는데 실제로 경청할 시간을 스킵하는 리더들이 되게 많습니다. 의견을 모으기 위한 회의를 모아놓고서는 1시간 중에 55분을 혼자 떠드는 리더분들, 아련히 떠오르는 얼굴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놓고 마무리할 때 왜 너희들은 말이 없니? 의견이 없어? 생각이 없어? 이러고 회의를 마무리하시는 리더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제로 어떤 작업들을 CCL에서 했는지 보시면 매우 흥미로우실 것 같아요. 하이파이라고 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리더의 발언 시간도 측정하고요. 질문의 비율도 측정하고 경계를 넘는 대화를 실질적으로 얼마나 했는지 내용을 분석합니다. 이렇게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주면요. 옆에서 누가 주관적으로 보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보다 리더가 피드백에 대한 수용성이 훨씬 올라가겠죠. 그래서 누군가 저 고양이 목에 어떻게 방울을 걸까 걱정하지 않아도 AI가 도와주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계를 넘는 협업의 중요성은 리더들의 86%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걸 125명의 최고위 리더들한테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그러면 그런 인식 속에 실제로 경계를 넘는 협업의 수행도 실행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7%밖에 안 합니다. 무려 79%의 갭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이 전통적으로 ATD에서 그렇게 가장 최고의 세션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건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많은 논의 속에서도 여전히 리더십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에듀케이션 세션입니다. AI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을 어떻게 했는지 실제 올해 세션에서는 멀티 캠퍼스에서 AI 튜터도 세션으로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뒷단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글로벌 기업들도 이런 AI를 활용한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고 맞춤형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수 개발 차원에서도 저희한테 주는 시사점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세션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는지 이 세션 장면, 올해 ATD 25의 장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I always tell my AIs to slow down. So just drag and drop those three
data points in there, reminding myself or reminding us in this audience that performance review is in there, a job description is in there, and the Enneagram. If that's something you want to use, DISC profile or any sort of behavioral science that you might want to add into this. But from support to strategic contributor, and what it did a really good job of, which I think was really interesting, is that it gave a reason why each one of these tests works for a type 7. So here it says depth over breadth. Why? Type 7s are fast learners, but they can overestimate their mastery. Okay, I didn't know that. So the plan for this is choose one core craft skill per quarter versus trying to inundate them with all sorts of things, and practice teach-back sessions where they must summarize back to you, because apparently, maybe structured creativity and communication. She's a gifted writer, now help her apply this skill more strategically. So assign her to repurpose her 360 feedback insights into thought leadership content for a LinkedIn post. That's directly from something that might be needed for the upcoming job description. It demonstrates a plan of action to get there, and also takes into consideration that person's learning style. 보신 것처럼요, 저 AI를 활용해서 과정을 개발하는 절대적인 시간을 단축시키는 건 물론이고요. 시간이 단축되면 당연히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물리적인 표면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직무 기술서를 끌고 와가지고 과정을 추천하잖아요. 엄청난 커스터마이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저런 상황이면 저걸 AI를 저희가 활용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단계는 진작에 지났다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활용할지, 얼마나 빨리 활용할지, 어디서부터 활용할지 고민의 포인트를 저 앞단으로 끌고 가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세 분의 기조 강연자와 559개의 세션 중에서 추려진 대표적인 AI에 관련된 에듀케이션 세션을 보셨는데요. 정말 중요한 거,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러면 우리 회사에, 우리 직무에 무엇을 어떻게 적용할까? 이게 저희한테는 진짜 중요한 거죠. 기술의 발달도 있고 인터벤션도 앱도 프로그램도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중에 뭐를 써야 될지 최적화된 것은 내가 직접 써보는 것이 중요하죠. 직접 활용함으로써 우리 회사의 파일럿 개념으로라도 두려움으로써 적용해 보면 어떤 것이 우리 조직에, 우리 비즈니스의 어느 직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시행착오 과정을 줄일 수는 있어도 그걸 비껴가시려고 하면 시도 자체가 늦어질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슬라이스 이펙트로 나는 단발성 교육 과정이 아니라 일련의 학습 여정으로 펼쳐지겠죠. 러닝 전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도 겪고 작은 경험도 축적해서 궁극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데까지 갈 겁니다. 누가 이거를 이끌어야 될까요? 분야별 리더들은 각 섹터별 전문가들이 리더십을 발현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섹터별 리더들이 등장해서 리더십을 발현할 때는 포지션을 불문하고 나머지 구성원들이 팔로우십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풍토가 이 변화에 저희가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TD 올해 워싱턴 DC에서 열린 내용은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AI, 그리고 이런 빠른 기술적인 변화 속에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 대학 입시처럼 공포 마케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조직 안에서, 그리고 리더들 개개인이, 구성원들이 이거를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거침없이 본인의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학습 풍토를 만들어줘야 트라이브와 같은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우리 조직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올해 ATD 25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러한 내용들이었고요. 이어서 내년에는 LA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보다 진보된 형태의 AI 케이스, 러닝 앤 디벨롭먼트의 케이스를 갖고 함께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ATD 25 아이스 디브리핑
이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